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부기의 특성을 이용한 증폭기, 비반전, 반전 증폭기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부기환이 없이는 증폭기를 설계하기가 어렵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득을 희생하고, 뭐 사실 엄밀히 희생도 아니죠. 왜냐하면 의미가 없는 이득일 수도 있으니까, 지나치게 큰 이득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러니까 이득을 희생해서 정확한, 그리고 의도한 만큼의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증폭기를 설계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형태로 이제 비반전 증폭기가 있고요. 우리가 이것을 비반전 증폭기라고 하는 의미는 지금 입력 신호가 입력 VIN이 지금 플러스 비반전 단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력 신호의 일부가 그러니까 출력 신호가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요 포인트는 여기 이제 연산증 복귀 입력 저항은 무한대이기 때문에요. 따라서 이제 이것은 이쪽에서 바라본 저항은 이제 무한대의 저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가 포인트한 이 지점에서의 전압은 VF라고 할까요? VF는 Vout 곱하기 RF 더하기 RI분의 RI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포인트예요. VF라고 하는 이 전압이 지금 왜 이제 여기 VF라고 썼네요, 그죠? 이 VF 이쪽에서 바라본 이 저항이 무한대다. 왜냐? 입력 저항이 무한대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이 선을 우리가 VF를 계산할 때 전혀 이쪽 저항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VF는 Vout 곱하기 RF 더하기 RI분의 RI다. 자, 이런 관계에 의해서 이 VF가 결정이 됩니다. 예? 이것이 이제 그 신호가 부귀환 단자로 피드백이 되는 거죠. 즉, 부귀환이 되는 거죠. 부귀환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부귀환 비반전 증폭기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위에 이제 아까 좀 전에 말했던 VF고요. VF는 이와 같이 정의가 되고 Vout은 여기가 이제 Vout이죠. Vout은 여기 이제 AOL이라고 하는 게 오픈루프 이득이잖아요. 오픈루프 이득이에요. 그냥 오픈루프 이득은 플러스 단자 빼기 마이너스 단자의 전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Vout은 AOL 곱하기 플러스 단자로 입력되는 신호 빼기 마이너스 단자로 입력되는 신호 VF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우리가 B라고 하는 어떤 비례 상수를 정의를 합시다.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이 부분을 B라고 놓은 거예요. 이 부분을 B라고 한번. B는 상수죠. 왜냐하면 저항 나누기 저항이니까 B라는 건 상수예요. 그죠? 아까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 B라는 것이 입력된 출력 신호를 입력 신호로 되돌리는 이득 부분이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 처음에 부귀환 얘기를 할 때
A, B 여기서 서메이션 이게 마이너스 이게 플러스 이게 V5 VI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때 말했던 요 B가 바로 이 B가 되는 거예요. 네? 그때 B가 요 B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출력 신호를 입력 신호로 되돌릴 때의 이득. 그죠? VO가 VF. 이걸 이제 이걸 VF라고 한다면 이 VF로 가게끔 하는 것에 이득이 되는 부분, 이득 부분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식을 다시 이렇게 다시 쓴 거죠. vout은 AOL 괄호하고 VIN VF를 VF 대신에 BVout을 쓴 거예요. BVout 그죠? 요 식과 요 식을 조합을 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V인분의 Vout으로 다시 요 식을 다시 정리를 하면 AOL 1 더하기 AOL B. 우리가 요 그림을 얘기할 때도 그런 결과가 나왔잖아요. A 1 더하기 A B 이런 결과가 나왔었잖아요. 같아요. 네? 그러니까 V인분의 Vout은 요 이득이라고 하는 것은 페루프의 이득이 되는 거죠. 페루프 ACL이라고 하는 건 클로즈, 요건 클로즈 루프를 나타내고요. 요건 클로즈드 루프고 클로즈드 루프를 나타내고 NI라고 하는 건 넌 인버팅을 나타냅니다. 넌 인버팅. 넌 인버팅을 나타낸다. 네? 자, 그러면 V인분의 Vout은 결국 왜 B분의 1이 된다? AOL이 크기 때문에. AOL로 분자 분모 이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AOL로 분자 분모 텀을 나눠주면 B분의 1이 되고 B분의 1은 뭐였어요? 아까 원래 B는 뭐였어요? RI를 RI 더하기 RF로 나누는 값이었잖아요. 그러니까 B가 뒤집어진 거니까 1 더하기 RI분의 RF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할 거는 그거예요. 결국 이 비반전 증폭기의 이득이라고 하는 것은 1 더하기 RI분의 RF. 즉, 다시 말하면 이 증폭기의 외부에 달아준 이 연산 증폭기의 외부에 달아준 두 개의 저항 B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거기다 1을 더해준 거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 저항이라는 것은 외부에 이 디스크리트하게 외형으로 달아줄 수 있는 저항은 그 오차 범위가 굉장히 적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우리가 저항 D를 생각할 때 5%, 1%뭐 이렇게 나타내잖아요. 굉장히 적은 거예요. 실제로는 1%도 이제 최대 그 변화폭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변화폭이 굉장히 작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두 개가 저항이라는 거예요. 둘 다 저항이에요. 얘가 온도가 올라가서 변하면 얘도 변해요. 같이 따라 변한다는 거죠. 얘가 내려가면 얘도 같이 내려가요. 같은 저항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외부에 달아주는 저항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 이득은 정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실험을 통해서 보면 그야말로 정확한 값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연산 증폭기를 썼고요. 우리가 바이폴라 TR을 썼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저항을 뭐를 써야 되나, 뭐를 달아야 되나, 커패시터 달고, 그죠? TR이 온되기 위해서, R1, R2 달고, 복잡하잖아요. 그죠? 굉장히 복잡하죠. 그런데 더
힘든 것은 그 저항의 이득을 어떻게 정의하죠? RE 프라임 분의 RC 병렬 RL 뭐 이렇게 기억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잖아요. 이때 RE 프라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온도에 취약하고 또 변화가 베리에이션이 굉장히 심해요. 또 이 RE 프라임을 결정하기 위해 우리가 외부에 예, 그래서 잠깐 전화가 와가지고 그게 무음으로 해놨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예.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이득이라고 하는 것이 비반전 증폭의 이득이 저항비로서 결정되고 이 저항비로서 결정되어지는 이것이 저항의 비이기 때문에 온도라든지 그런 외부의 환경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는 이득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 비반전 증폭의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전압 팔로워라는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팔로워라 그러면은 우리 BJT 공부할 때도 공통 컬렉터를 우리가 팔로워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 똑같아요. 여기서 팔로워도 이제 따라간다는 의미고요. 전압이득이 1인 그런 구성이거든요. 그래서 전압 팔로워 형태는 여러분들이 요전 강좌에서 슬루율 체크할 때도 이제 똑같은 회로가 나왔었죠. 그래서 입력 신호 집어넣고 출력 신호가 얼마나 따라가는지를 체크했던 그 회로입니다. 그래서 입력과 출력이 똑같은 회로고요. 특징은 이제 입력 저항이 엄청나게 커져요. 나중에 또 이제 설명할 기회가 있겠는데, 그 출력 저항이 아주 작아지게 됩니다. 지난번에 잠깐 얘기를 했지만, 입력 저항 곱하기 1 플러스 AOL B를 곱한 것만큼 입력 저항이 커지고요. 출력 저항은 그 텀으로 나눈 것만큼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입력 저항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고요. 출력 저항은 아주 작아지는 거죠. 그리고 전압이득은 1이고. 그래서 입력과 출력이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전압 팔로워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슬리우를 체크할 때는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너무 급격하게 변하는 신호에 대해서 똑같이 못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게 얼마나 따라가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전압 팔로워를 썼던 거거든요. 자, 보기에는 이게 뭐 앞서에 있는 거랑 틀리게 보이지만 사실은 같습니다. 이게 여기를 보면 여기 이 저항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저항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가 앞서 봤던 RF 여기 RI면 B는 일 더하기 RI분의 RF거든요. 그죠? 그러면 아니 B가 아니라 ACL이 그렇죠. ACL 그죠? AC 클로즈 루프 이득이 1 더하기 RI분의 RF인데 여기서 RF가 지금 저항이 없잖아요. 그죠? 저항이 없으니까 RF가 0이고 RI가 지금 무한대잖아요. 그죠? 지금 저항이 없으니까 없다는 얘기는 무한대의 저항이라는 얘기잖아요. 이런 텀이 되기 때문에 결국 ACL은 1이 되는 거죠. 그죠? 저항이 1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제 입력과 출력이 같아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밑에도 나와 있지만 입력저항은 무한대가 되고요. 출력저항은 진짜 거의 0에 가까운 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버퍼 중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버퍼는 없습니다. 전압 버퍼 중에서는 최고예요. 거의 무한대의 저항과 출력저항이 0인, 그죠? 입력저항은 무한대. 그리고 이득은 1, 정확하게 1이죠. 우리가 BJT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1은 아니잖아요. 그죠? 1보다 좀 작죠. 그죠? 1보다 1에 가깝지만 1보다는 작아요. 하지만 이거는 똑같습니다.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이 전압 그 비반전 증폭기를 이용한 전압 팔로워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예고요. 예, 다음이 이제 비반전 증폭기에 대응되는 이제 반전 증폭기예요. 반전 증폭기. 반전 증폭기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요. 보는 것처럼 입력 신호가 마이너스 단자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반전이 되는 거죠. 그죠? 피드백도 당연히 부기한이니까 마이너스로 가야 되고요. 입력 신호도 마이너스 단자로 가요. 플러스 단자는 그냥 접지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접지가 아니어도 상관은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접지가 되어 있어요. 그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요 부분을 뭐라고 특별하게 부르는 용어가 있습니다. 여기를 가상접지라고 합니다. 가상접지. 그러니까 실질적인 접지는 아니지만 접지 같은 전기적 특성을 갖는다 이거죠. 왜 그러냐 하면요. 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기가 접지잖아요. 플러스 단자가 지금 접지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입력 신호는 이 양단 간의 전위차는 V, D는 거의 0에 가까워요. 거의 0입니다. 전위차가 거의 없다. 자, 왜 그러냐면 일로는 전류가, 이건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요. 이쪽으로는 전류가 흐를 수가 없어요. 이쪽으로는 전류가 못 흐른다 이거예요. 이쪽으로는. 자, 왜 못 흐르느냐? 연산증폭기의 입력 저항이 무한대기 때문에 그래요. 무한대기 때문에 이리로 전류가 흘러가지 못하고, 따라서 이 단자와 이 단자 1과 이 단자 2 사이에는 전위차가 없다는 거죠. 전위차가 없으니까 여기가 접지니까 여기도 접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플러스 단자가 접지면 마이너스 단자도 역시 접지다.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인 접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가상 접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버추얼 그라운드라고 해요. 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반전 증폭기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고요. 이 입력단 쪽으로는 연산 증폭기 입력단 쪽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못한다. 이 가정 하나, 그죠? 따라서 마이너스 단자와 V 플러스 단자 간의 전위차는 거의 없다. 이 둘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둘을 기억하고 있어야 이런 연산 증폭기가 개입된 회로를 해석할 수가 있어요. 네?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계속 보면서 왜 그런지는 차후에 회로를 보면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럼 이제 회로를 한번 해석해 보자고요. 이제 일단 그런 기본적인 개념을 갖고 회로를 보도록 하자고요. 일단 이 B가 이제 B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 RF가 되겠네, 그죠? RF가 우리가 앞서서 말했던 출력을 입력 단자로 회귀시키는 데 역할을 하는 저항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RF에 의해서 이제 뭔가가 이득이 변화가 있겠죠. 자,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위상이 반전된다는 거예요. 이 반전 증폭기에서는 입력 신호와 출력 신호 간에는 반드시 위상이 반전된다. 왜냐? 반전 입력으로 들어가잖아요. 반전 입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위상은 반드시 반전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기 바랍니다. 자, 회로가 이렇게 있으면요. 회로 해석은 아주 간단해요. 자, 아까 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연산증폭기의 입력 단자 쪽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그죠? 이게 이제 그 사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보면 이쪽으로는 전류가 흐르지를 못해요. 이쪽으로. 여기 그래서 I1은 0 이렇게 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0V면 여기가 적지니까 여기도 0V예요. 여기도 0V로 이렇게 썼잖아요. 그죠? 가상 접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러면 IIN이 만약에 VIN이라는 전압이 인가가 되고 여기 IIN이라는 전류가 흐르면 이 전류가 어디로 갈까요? 우리가 KCL에 의해서 by KCL에 따르면 한 노드에서의 전류의 합은 0이잖아요. 그러니까 IIN이 갔는데 이쪽으로 전류가 못 가요. 그럼 뭐 어디로 가겠어요? 당연히 일로 가겠죠. 그러면 우리가 IIN과 IF가 어떻겠어요? 당연히 같습니다. 예? 당연히 같아요. 따라서 IIN과 IF는 같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IIN은 뭐냐 이거예요. IIN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0이니까 여기가 0V잖아요. 여기가 0V니까 즉 IIN이라는 것은 뭐가 되겠어요? IIN이라고 하는 것은 RI분의 VIN 마이너스 0이 되겠죠. 그죠? I라고 하는 저항의 양단의 전압을 로 나눠주면 그게 이제 IIN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IF는 뭐냐 이게? IF는 RF분의 양단의 전압이 뭐예요?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흐르니까 0이 전위가 높죠. 0 빼기 Vout이 되겠죠. Vout. 그죠? 그럼 뭐가 되겠어요? 즉 RI분의 VIN은 뭐와 같다? RF분의 마이너스 Vout과 같다. 자,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따라서 ACL 이건 non-inverting이에요. 그죠? 인버팅이죠. 인버팅이니까 인버팅은 VIN Vout은 마이너스 RI분의 RF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거는 요 마이너스 기호입니다. 마이너스 기호. 위상이 반전된다는 의미고요. 자, 이것도 보면 이득이 저항의 비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저항의 비로 이득이 나타난다. 우리가 앞서서 비반전 증폭기도 그랬잖아요. 1 더하기 RI분의 RF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왜 그때
이거 이득이 항상 일정함을 유지했냐면 저항의 비로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똑같죠. 반전증폭기도 마찬가지로 저항의 비로 이득이 표현이 가능하다. 따라서 저항이 주변 상황에 따라서 저항치가 오르거나 아니면 어떤 변화가 생겼을 내렸을 때 같은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베리에이션이 같다는 거예요. 그럼 올라도 같이 오르고 내려도 같이 내리기 때문에 결국 저항비에는 변화가 없다. 굉장히 안정된 출력을 개런티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죠? 부기환 회로를 사용함으로써 단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위상이 반전된다. 반전 증폭기에 우리가 신호를 넣게 되면 출력 신호는 위상이 180도 반전돼서 나타난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반전, 비반전 증폭기의 이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공부했습니다. 자, 앞서에서 우리가 부기환을 이용하게 되면 입력 임피던스와 출력 임피던스를 제어할 수 있다, 조절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앞서에서도 우리가 전압 팔로워를 통해서 입력 저항을 크게 늘리고 출력 저항을 크게 낮추는 방안이 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산 증폭기의 임피던스에 부기환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회로는 비반전 증폭기 부기환 회로죠. 입력이 지금 입력이 플러스 단자로 들어가니까 비반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는 입력과 출력 간에는 위상의 변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B 블록은 정의가 B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있고요. 자, 그러면 VE는 무엇이냐? VE는 자, 여기 VD를 V 플러스와 마이너스 단자 간의 전위를 우리가 전위체를 VD라고 가정을 했어요. 디퍼런스의 약자겠죠? VD 더하기 VF. VF는 요전압이잖아요. 그죠? 요전압이 VF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전압이 VF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VIN은 플러스 VIN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전압이 VIN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VIN이니까 VIN은 VD 더하기 VF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그러면 VF는 우리가 아까 VF는 V 아웃이라고 앞서에서 이제 정의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VD로 Vout은 Vout이라고 하는 것은 AOL VD잖아요. 그죠? AOL VD란 말이에요. AOL. 따라서 VD 더하기 BAOL VD가 되겠고요. 따라서 우리가 VIN은 정리를 하면 1 플러스 AOL B 가로 닫고 VD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VD는 뭐냐? VD라고 하는 이 전압은 여기에 있는 저항, 굉장히 큰 저항이 있잖아요. 그죠? GIN, 여기에 전류가 흐른다면, 물론, 앞서에서도 말했지만, 이 저항은 엄청 큰 저항이고요. 이쪽으로는 거의 전류가 안 흐른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좀 전에 우리가 가상접지 얘기도 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전류가
있는 거죠. 아주 미약한 전류기는 하지만 전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적인 경우에는 그 GIN이 무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 IIN이 흐르는 거고, 따라서 VD 대신에 우리가 IIN, GIN이라고 이제 치환을 한 거죠. 자, 그러면 IIN을 좌변으로 넘겨주게 되면은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IIN분의 VIN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부기화 내로가 포함된 입력 임피던스잖아요. 그죠? IIN분의 VIN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저항이니까. 근데 이것은 GIN은 게루프일 때의 입력 임피던스가 되는 것이지만 지금 이 텀은 부기화 회로가 포함된 회로의 입력 임피던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GIN, non-inverting 회로에서의 입력 임피던스는 GIN은 뭐예요? 예, GIN은 게루프 회로에서의 입력 임피던스죠. 거기다가 1 더하기 AOL B를 곱한 것만큼의 입력 임피던스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자, 앞서에서도 말했지만 AOL B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값입니다. 따라서 원래의 GIN에 비해서 1 플러스 AOL B를 곱한 것만큼 입력 임피던스가 커지는 거죠. 그죠? 예, 진짜로 부기환회로를 사용하면 non-inverting 회로의 경우에는 입력 임피던스가 진짜로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저항이 되더라.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출력 임피던스를 볼까요? 출력 임피던스는 연산 증폭기의 출력 단자의 구성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증폭기의 모델을 지난학기에 봤지만 보통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죠? 그죠? 이렇게 그리는데 여기서 요 그림은 이제 요 부분 출력 단자 쪽만 나타낸 거예요. 출력 단자 쪽만이 그죠? 연산 증폭기 내부에 있는 출력 단자 부분만 나타내서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그죠?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상적인 연산 증폭기의 경우는 Gout이 이제 0이라고 했지만 현실적인 경우는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AOL, 여기서 AOL은 게루프 이득일 때의 이득을, 연산 증폭기 이득을 말하고요. VD라고 하는 것은 게루프 연산 증폭기 양단의 전위 차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출력단의 전류가 이렇게 간다. 이렇게 본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Gout, 여기서 말하는 Gout, 여기서 말하는 이 Gout과 이 Gout은 틀린 거예요. 그죠? 이것은 게루프일 때, 오픈 루프일 때의 Gout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것은 클로즈 루프일 때, 왜냐하면은 지금 이것은 이미 회로가 완성된 상태에서 출력단에서 본 출력 저항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클로즈 루프에서 본 출력 저항이 되고요. 좌변에 있는 것은 애초에 연산 증폭기가 가지고 있는 출력 저항을 나타내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회로를 분석한 것을 보면 Vout은 Iout 곱하기 Gout이다. 그죠? Iout 곱하기 Gout이다. non-inverting 회로에. 그래서 Gout은 이제 Iout을 좌변에다 넘긴 거죠. 그래서 Iout분의 Vout은, 근데 Vout은 non-inverting 회로의 Vout은 우리가 앞서에서 이렇게 정의를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정의를 했죠. Vout은 1 더하기 AOL B분의 AOL VIN이다. 그죠? 이제 우리가 클로즈 루프의 이득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정의를 하면 1 플러스 AOL 분의 1 하고 VIN을 이제 그 AOL, VIN을 우변에다가 옮겨놨네요. 그죠? 이렇게 옮겨놓으면 이것은 그 AOL, VIN이라고 이 정의는 지금 뭐냐 하면 G 아웃이 되는 거죠. G 아웃이 된다. 자, 왜냐하면 요게 이 부분이 V 아웃이잖아요. 그죠? AO의 오픈 루프 게인 곱하기 VIN이 G 아웃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V 아웃이 되기 때문에, 이 텀이 V 아웃이에요. 그죠? V 아웃이기 때문에, I 아웃분의 V 아웃은 결국은 I 아웃분의 V 아웃은 G 아웃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G 아웃 넌 인버팅 회로는 G 아웃을 1 플러스 AOL B로 나눠준 것과 같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요 G아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것은 지금 개루프, 오픈루프일 때의 오픈루프 회로에서의 출력 저항이에요. 그죠? 그것을 1 플러스 AOL B로 나눠준 것이 넌 인버팅 회로에서의 출력 저항의 크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출력 저항을 1 플러스 AOL B로 나눠주니까 얼마나 작겠어요. 그러지 않아도 작은 G 아웃이었는데 그것을 1 플러스 AOL B로 나누어주게 되니까 그야말로 이와 같이 비반전 증폭기 부기환 회로에서는 출력 저항은 그야말로 거의 0에 가까운 저항이 됩니다. 예? 0에 가까운 저항이 돼요. 예, 이 내용은 아래에 있는 이 내용은 위에 내용은 이제 보완해주기 위해서 설명한 건데요. 예, 이 위의 회로를 해석할 때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이 풀이 과정의 의미보다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줬으면 하는 거는 풀이 과정보다는 이 결과예요. 결과. 예? 조금 전에도 봤지만 연산증폭기 넌 인버팅 회로에서의 연산증폭기는 부기환 회로를 통해서 입력 임피던스는 1 플러스 AOLB가 곱해진 것만큼 입력 저항이 커지고 출력 저항은 반대로 1 플러스 AOLB로 출력 저항 본래의 게루프에서의 출력 저항을 나눠준 것만큼이 줄어든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 풀이 과정은 뭐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풀이하는 과정에서 한번 봐주면 되고요. 그 과정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한번 참고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전압 팔로우 같은 경우를 한번 다시 보자고요. 우리가 이득은 1이 되는 것을 이제 확실히 봤었죠. 자, 그러면 입력 임피던스가 어떻게 되느냐.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아까 말을 했지만 사실은 그냥 이렇게 되죠. 여기가 RF, 여기가 RI잖아요. 그죠? 자, 이런 지금 입력 신호가 플러스 단자로 들어가니까 비반전 부기환 회로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원래 저항 GI가 게르프의 입력 저항과 출력단의 GO가 있고 여기에 GI가 있다면 GIN이 있다면 이 GIN에 대해서 얼마큼 커진다? 1 플러스 AOL B잖아요. 원래 B. 여기 B가 있죠? 근데 B가 아까 얼마였어요? B가 1이었죠. B 이꼴 1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 더하기 그냥 AOL이 곱해지는 거예요. AOL. 게르프이드만큼이 곱해져서 입력 임피던스에 더해지는 거고요. 출력 임피던스는 원래의 게르프 출력 저항의 1 플러스 AOL 만큼을 매 크기로 나누어 주게 되는 것이 출력 저항이 된다 이거죠. 굉장히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입력 저항은 엄청나게 커지고, 그죠? 출력 저항은 엄청나게 작아지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게 그야말로 훌륭한 전압 팔로우가 되는 거예요. 자, 반전 증폭기 입력 임피던스를 보면 반전 증폭기는 이제 뭐 아주 간단해요. 반전 증폭기는요. 반전 증폭기는 이렇게 돼 이게 이제 GIN이란 말이야. GIN이면 자, 이쪽으로 전류가 흐른다 했어요? 안 흐른다 했어요? 못 흐른다고 했죠. 이게 접지잖아요. 그럼 여기도 접지예요. 그러면 이쪽에서 본 저항이 뭐겠어요? 이쪽은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끊어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입력 저항은 아주 심플해요. 그냥 RI가 되는 겁니다. RI가. 입력 저항은 RI예요. 반전 같은 경우. 그러니까 반전 증폭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입력 저항이 엄청나게 줄어들죠. 왜냐하면 반전 증폭기 부기환이 되어 있지 않다면 굉장히 커졌을 입력 저항이 작아지기 때문에 그죠? 하지만 우리가 전압 버퍼가 아니라 전류 버퍼로 사용한다고 가정을 하면 얘기가 달라지죠. 오히려 전류를 전달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입력 저항의 감소가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출력 임피던스는 똑같은 이유로 앞서와 뭐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쪽에서 바라본 출력 저항은 출력 저항을 1 플러스 AOLB로 나누어주는 것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반전 증폭기 같은 경우는 입력 저항은 입력단의 신호와 입력단 마이너스 입력단에 붙어있는 저항에 의해서 입력 저항이 결정되는 거고요. 출력 저항은 역시 비반전에서 봤던 것처럼 게르프의 출력 저항을 1 플러스 AOLB로 나눠주는 것만큼 줄어든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했던 강의 내용은 부기환 회로에 의해서 회로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득은 어떻게 변화하고 또 입력 출력 저항은 반전이냐 비반전이냐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또 하나가 있었죠. 또 하나 이제 부기환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이 밴드위드스가 있습니다. 예? 밴드위드스가 있는데 그것은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또 하나 이제 남은 얘기가 연산중 복제의 기본적인 특성 중에서 업셋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예, 굉장히 중요한 부정적인 특성이죠. 그죠? 연산중 복제. 그래서 이 없앨 수는 없어요. 업셋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는 없지만 이 업셋을 최소화하는 이 업셋이 주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회로 설계 기법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